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리학 1의 세 번째 파트 파동과 정보통신 그중에서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은 파동의 전파와 굴절 다섯 번째 시간으로 파동의 굴절인데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빛의 굴절과 반사,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유도를 했어요. 그런 굴절 현상들이 빛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그거에 이어서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에 빛의 굴절과 반사인데 그 스넬의 법칙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부터 유도를 해서 입사광의 입사각과 굴절광의 굴절각 그리고 입사광의 입사각 반사광의 반사각 사이의 관계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관계로부터 이어서 이런 굴절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를 조금 단순화해서 그리면 이와 같은 입사광이 들어가서 초록색과 같은 그 투과광, 굴절광이 나왔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들어가서 반사광이 이렇게 나왔을 때 세타 i하고 세타 r은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세타 i라고 썼고 지금 인제 굴절광, 투과광이라고 세타 t라고 하는 값을 썼어요. 그때 얻은 값이 밑에 굴절할 때 얻은 값이 밑에 있는 수식이에요. 사인 세타 t 분의 사인 세타 i는 n1분의 n2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곱하면 서로 그 관계를 쓸 수 있어. 사인 세타 t 곱하기 n2는 사인 세타 i 곱하기 n1 그 물질에서 이런 값을 쓸 수 있다. 이게 아무튼 이게 스넬의 법칙이에요. 이 스넬의 법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세타 i가 입사각이고 세타 t가 이제 굴절각이었으니까 이 굴절각을 90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90도 이전에는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소스에서 빛이 나가면 이 각도에서 이렇게 해서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막바로 이렇게 꺾이니까 굴절된 값이 얼마예요? 90도죠. 그죠? 90도. 90도니까 얘를 굴절된 값을 90도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사인 세타 i라고 하는 값이 n1분의 n2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입사각이 특정한 값이에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이런 각도로 들어가면 얘가 이제 투과된 값이 90도로 들어가면 밖으로 빛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각도로 이렇게 더 큰 각도로 가면 빛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반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값을 우리 임계각이라고 그래서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 C라고 써서 이거를 N1분의 N2라고 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임계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이렇게 입사각을 이루면 빛은 밖으로 이렇게 투과하지 못하고 다 안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반사라고 얘기해요. Total Internal Reflection이라고 해서 전반사라고 하는 얘기를 쓴다. 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통신에서 쓰는 광섬유의 성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에 있어서 많이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것을 이용한 광학 기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와 같이 얻은 인제 전반사 조건을 이용해서 나중에 보면 인제 우리 그 뒤에서 인제 광통신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인제 광섬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광섬유라고 하는 것이 유리로 돼 있고 요 코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인제 클래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을 조절을 하면 얘가 어떤 일정한 각도 이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클래딩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 코어 쪽으로만 이렇게 일어나는 전반사 조건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빛을 보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넬의 법칙으로부터 전반사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얻었고 그 전반사를 이용해서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전반사 조건을 이용해서 광섬유가 이제 개발되기 전에, 광섬유 개발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이렇게 호스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빛을 쪼이니까 얘가 물줄기를, 빛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빛이 가이딩 되더라. 그러니까 도파, 이렇게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 그건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 공간, 공기보다 더 굴절이 높기 때문에 높은 굴절률의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물줄기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착안을 해서 나중에 이제 유리를 막 가지고 광섬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앞에서 우리 스네르 법칙을 할 때 물질의 굴절률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진공에서 가는 속력, 진공에서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속 불변의 원칙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물질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그 빛에서의 속력을 C라고 하고 물질에서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얘가 느려지기 때문에, 물질의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N 값은 1보다 항상 크겠죠. 그래서 V분의 C. 그러니까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속력은 더 느려진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빛을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매질이 있어요. N1이라고 하는 매질과 N2라고 하는 매질이 있을 때 어떤 거 하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데, N1이라고 하는 매질에 대해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N12라고 쓰고 N1에 대해서 N2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거니까 N1에 대해서 N1분의 N2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N1과 N2. 그래서 속력으로 보면 V2분의 V1이고 이런 수식들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게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 있는데,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에 얼마나 그 B가 얼마인가 하는 거고, 상대 굴절률은 어느 다른 거의 굴절률에 비해서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스네르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꺾이는 각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빛의 굴절 현상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빛의 굴절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한번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전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의한 빛의 굴절, 이렇게 생긴 컵에다가 연필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연필이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꺾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 속에,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물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더 깊이 있는 것을 더 얕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물고기가 있는데 얕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고기가 굴절해서, 실제 물고기는 여기 있는데 얘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굴절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겉보기 깊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겉보기 깊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물체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실제 깊이는 여기 있는데 얘가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초점이 요 위에 맺히는 것처럼 봐가지고 얘가 이제 가상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는 겉보기 깊이라고 얘기하고, 그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죠? 스네르 법칙, 굴절의 법칙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 이 법선을 그려 놓고 이렇게 굴절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두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겉보기 깊이는 물의 굴절률이 실제 깊이하고 겉보기 깊이의 이 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실제 깊이보다 겉보기 깊이가 더 작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작았으니까 그게 물의 굴절률이 된다. 그러니까 겉보기 깊이는 실제 깊이보다 항상 더 작은 값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에 갔을 때 어떤 물체가 더 작게 보인다. 실제 길이보다 더 작게 보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률.
그럼 빛의 굴절 아까 요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렌즈에 의해서 이렇게 빛을 초점으로 모으는데 이것들은 우리 이런 글래스라고 하는 게 1.5 정도의 굴절률을 갖고 있어서 만나면 굴절하고 굴절해서 초점 여기를 이렇게 공류를 적당히 조절하면 우리가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빛의 굴절을 이용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인제 대기에 의한 빛의 굴절은 우리가 이런 신기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기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막에서 혹은 어떤 아스팔트에서 여기에 인제 마치 물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기루가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 이렇게 인제 사막 같은 이런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어서 여기에 인제 대지가 태양에 의해서 뜨겁게 달궈지면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되고 여기가 찬 공기가 되는데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밀도가 다 작아요. 찬 공기는 밀도가 더 크고 밀도가 작은 곳에서는 빛이 더 빨리 가고 밀도가 큰 곳에서는 빛이 느리게 가서 아까 보니깐 뭐예요? 빛의 속력이 달라지면 뭐가? 빛의 굴절 현상이 발생을 해서 얘가 이렇게 실제 여기 나무가 있는데 굴절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관찰자 보기에는 인제 이거에 직진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니깐 요 나무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는 물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인제 신기루 현상이고 그 신기루 현상이 거꾸로 해수면에 가게 되면 해수면에 바로 위가 찬 공기이고 여기가 뜨거운 공기라서 이게 인제 배가 여기 관찰자가 이렇게 보면 실제 배가 여기 있는데 실제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요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신기루 현상이고 어떤 때는 잘못 봐서 이거를 UFO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제 일출과 일몰 때 지평선 아래로 태양이 보이는 현상 여러분들이 일출하고 일몰 봤을 때 지평선을 내려갔는데 태양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기의 밀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크기 때문에 빛이 대기를 지날 때 연속적으로 굴절해서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굴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수평선 근처에 있는 태양이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으로 보이는 현상.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평선 근처에 있는 태양은 타원형으로 보이는데 이는 태양의 아래쪽 끝에서 오는 빛이 위쪽 끝에서 오는 빛보다 더 크게 굴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아지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지랑이는 뜨거운 난로라든가 더운 한낮에 아스팔트 위에서 아른거리는 걸 아지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온도가 굉장히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뜨거운 곳에서는 빛이 빨리 가고 쪼끔 차가운 곳에서는 빛이 천천히 가는 그런 성질 때문에 굽어서 얘가 아른아른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반짝이는 별 같은 경우도 거기 별과 우리가 보는 사이에 대기권이 있는데 그 대기권들의 그런 대기권에 있는 공기층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차갑고 뜨겁고 그리고 움직이고 이런 거에 의해서 빛의 속력이 달라지니까 굴절 현상에 의해서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반짝이는 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요. 그리고 빛의 굴절 현상 앞에서 우리 생각했던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제 해서 여기 퓨어 람다라고 하는 게 람다 값을 파장이 하나만 있는 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프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그리고 인제 반사하게 만드는 그런 프리즘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광학적으로 유용한 그런 광학 소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제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파장의 함수예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외선이 파장이 제일 작고 그리고 인제 가시광선 그리고 인제 적외선이 파장이 더 긴데 예 가시광선을 여기다 이렇게 인제 눈에 보이는 거니깐 이렇게 했어요. 빨간색으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라색 이 보라색 부분들이 굴절률이 더 커서 많이 꺾이고 이게 쪼끔 꺾여서 얘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다. 그래서 그 굴절률은 파장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것들은 빛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빛의 굴절과 반사 그것을 우리는 스넬의 법칙으로부터 굴절 각도
입사 각도의 관계, 그리고 입사 각과 반사 각의 관계들을 얘기를 했고, 그것들이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했습니다.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광통신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응용을 할 때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동영상을 여기다 올려둘 거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을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